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조국이나, 이런 이런 분들이 아무리 죄가 크다 한들, 설령 죄가 크다 한들, 김건희, 윤석열만 하겠느냐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친명 어쩌고 하면서 그, 기, 그, 아까 그 김영진 의원이 친명을 거론하면서 자꾸 어쩐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친명 중에서도 다 사면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정성호 의원 같은 사람은 조국의 사면과 복권이 필요하다. 본인과 그 가족이 너무 과도하게 처벌받았다라고 말했죠.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의 쿠데타 그 첫 사냥감이 조국이었기 때문에 사면 복권은 순리다라고 하셨습니다. 신장식 의원은 뭐 조국 빨리 보고 싶다. YS 때는 9일 만에 사면했다. 예, YS야말로 진짜 정권 초기에 했네. 정권 초기라고 부담을 아니 YS도 부담을 안 느꼈는데 이재명이 부담을 느끼겠어요. 근데 정권 초기라서 부담스럽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없는 부담을 만드는 거죠. 네. 보시다시피 친명 친명인데 조국이나 그 이화영 석방에 반대한다라는 거는요. 그거는 그 일부 기레기들의 개소리에 불과하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국을 사면해야 한다. 그리고 이화영을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더 큽니다. 당장 박지원 장관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정권 초기라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할 건 해야 한다는 게 이분들의 얘기입니다. 정권 초기에 안 하면요 영원히 못해요. 그죠? 자, 전현희 의원도 아마 입장이 바뀌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바뀌었어요. 예, 예. 아따 참, 네. 자, 다희님께서 대통령이 사면하실 거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주제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세 번째 주제는 윤석열의 출석 거부 얘기입니다. 자, 윤석열이요. 지금 경찰로부터 연이어서 출석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다 아시죠? 벌써 여러 차례 보도도 됐습니다. 김건희도 출석 요구를 연이어 받고 있죠. 둘 다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요.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달에 체포영장, 공수처가 받아온 체포영장에 저항을 하면서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했습니다. 총을 쏘라고도 했죠. 바로 그것이 이번에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 지금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른 조사는 다 마치고 최종적으로 윤석열한테 출석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1차, 2차, 3차 이미 3차례나 진행이 됐어요. 3차 요구서가 오늘 발송이 됐는데 윤석열은 이것도 거부하겠다는 입장 분명히 했습니다. 김건희 역시 연이어서 양평고속도로 그리고 디올백 사건, 도이치모터 사건 등등으로 출석 요구를 받고 있죠. 하지만 역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마치 서로 짠 것처럼 검찰, 경찰,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벌써 1, 2, 3차 모두 거부를 했기 때문에 남은 것은 강제 수사밖에 없어요. 강제 구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또 발부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면 조만간, 정말 조만간 지난 우리 1월 달에 윤석열이가 그 한남동에서 벌였던 그 생쇼를 다시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윤석열은 지금 현재 그런 혼란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초기에 부담이 되는 거는 이런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생쇼하는 거. 아니,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생쇼하는 윤석열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는 나경원, 김기현 이 새끼들이 왜 이화영과 조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지랄을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쁜 새끼들은 이 새끼들 아니야? 지들이 탄핵당했잖아. 탄핵당했는데 뭐 예우를 해달라는 둥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유 참네. 예, 이것은 나경원도 그리고 김기현도 그들의 본질이 내란 세력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겁니다. 명백히 드러낸 거죠. 자, 여러분 이 사진 보셨나요? 예, 윤석열이가 오늘 어제군요. 아크로비스타를 활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바지에 반팔을 입고 야, 참 진짜 열받는다. 그죠? 이러고 싸돌아 다녔대요. 와, 진짜 와. 바로 이날 경찰은 윤석열한테 3차 출석 통보를 했습니다. 오는 19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인 거죠. 그런데 출석 요구를 받자마자 윤석열 측은 출석 조사 받지 않겠다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가 출석 요구를 또 거절한 거죠. 이제 1, 2, 3차 다 거절했어. 그러면 남은 게 뭐야? 예, 체포영장에 발부입니다. 체포영장이 나오면은 이제 윤석열 잡으러 갈 거야. 경찰이. 어디로? 아크로비스타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한남동에 이어서 서초동에서도 윤석열을 끌어내내 만회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윤석열은 이걸 노리는 것 같아요. 경찰이 윤석열을 잡으러 오잖아? 그러면 윤석열 어떻게 할 거야? 예, 자기 지지자들 끌어모을 거야.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막 뭐 메시지 막 전달하고 이런 짓 할 겁니다. 소동을 일으키겠다는 거야. 소란을 일으키겠다는 거야. 소요 사태를 일으키겠다는 거지. 나라를 망치겠다는 겁니다. 서초동이면 서울시내 한복판인데 여기에서 또다시 그 볼성사나운 사태가 또 생기는 거야. 정말 야비한 놈 아닙니까? 아니, 지 한 몸 살려고 지지자들을 마치 소모품처럼 소비하는 행각 아니에요? 와, 정말 야, 이런 놈한테 끌려다니는 사람이 웃기죠. 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은 이미 경찰 출석을 2차례 거부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혐의가 날이 갈수록 하나씩 늘어나요. 지금 윤석열한테는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지난 내란 사건 그 무렵에 비화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증거를 삭제하라고 한 거야. 증거인멸 혐의인 거죠. 증거인멸 혐의가 걸렸으면 뭐야 이거? 구속이에요. 증거인멸은 구속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비화폰 삭제 요구 지시 이거는 윤석열을 다시 재구속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출석을 안 하겠다고 버티는 거죠. 뭐 출석해봤자 도움되지도 않을 거야. 자, 벌써 이렇게 여러 차례 소환이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체포영장이에요. 윤석열도 마찬가지, 김건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런 기사가 나갑니다. 출석 요구를 나란히 거부했다 이거야.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함께 버티기에 돌입했다는 거고, 이것은 체포영장으로에 의한 긴급 체포도 불사하겠다. 잡아가려면 잡아가고 싶으면 잡아가봐. 요러고 있는 거죠. 원래 김건희는 그리고 윤석열은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니까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구를 했어.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선거 전에 출석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김건희는 공식적으로 얘기했고 윤석열 측도 경찰한테 출석 날짜를 뒤로 미뤄달라고 그렇게 조율을 했대. 그랬는데 막상 선거가 끝나니까 출석을 거부한 겁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한 거예요. 윤석열이가 이렇게 한 입으로 두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특검이 출범했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 윤석열은 이 세 가지에 다 걸려 있죠. 내란 특검은 말할 것도 없고
김건희 특검에도 당연히 윤석열이 등장 안 할 수가 없지. 최상병 특검에서는 이른바 경로, 이게 또 걸려 있죠. 어떻게 최상병 사건에서 가장 핵심되는 게 윤석열의 경로 아닙니까? 윤석열의 경로 때문에 박정원 대령이 그렇게 황당한 일을 당한 거잖아요. 이 3대 특검이 출범을 했습니다.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되면은 관련된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 자료를 전부 다 가지고 오게 돼요. 싹 끌고 와.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은 경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더라도 다시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2번, 3번 불려갈 수도 있는 거야. 그냥 가고 싶겠어? 안 가. 나 안 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럼 특검에서 소환을 요구하면은 그럼 갈 거냐?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냥 핑계거리를 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특검 출석을 그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건데 계속해서 새로운 그럴싸한 핑계들을 갖다 대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거, 그 다음에는 특검 이러면서. 예, 다 억지입니다. 속내는 빤해요. 게다가 1, 2, 3차를 다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체포영장입니다. 체포영장이 있으면 윤석열, 경찰에 그냥 잡혀가게 될 거예요. 김건희도 지금 1, 2, 3차를 다 거부했기 때문에 김건희도 잡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잡혀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은 이걸 현재 노리고 있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경찰에 잡혀가는 모습, 이거를 노리고 있는 거야. 지가 잡혀가게 되면은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이른바 극우 단체들이 몰려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크로비스타에서 생쇼를 벌일 거라는 거지. 그럼 우리도 참을 수 있나? 우리는 당하고만 있나? 아니죠. 우리는 가서 또 윤석열 잡아 족치라고 또 시위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서초동이 아주 난리가 아닐 거예요. 그럼 이 사건 자체가 이재명 정권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윤석열은 이런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이재명의 발목을 잡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 나라가 어떻게 되든 얘는 상관이 없어. 지는 맨날 법과 질서 어쩌고 뭐 법 앞에 평등을 어쩌고 했지만 실은 법 앞에서 가장 불평등하게 살았던 놈, 법의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검찰, 경찰, 판사들로부터 특혜를 입었던 게 윤석열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그 한동훈이가 일부러 져줬던 그 소송 말이에요. 솔직히 한동훈이가 일부러 져주긴 했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도 판사가 얼마든지 윤석열한테 패소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럴 만한 내용은 충분히 했거든. 근데 판사가 적당히 검찰과 법무부가 재판에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그거 핑계로 해가지고 윤석열 승소 판결 내려버렸거든요. 승소 판결 나오자마자 한동훈이는 뭐합니까? 상고를 안 해버려. 상고 포기해버려. 그래서 윤석열이가 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이겨버리죠. 제가 이걸 셀프 취소라고 해서 셀프 패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은 과거의 윤석열, 즉 검찰총장 윤석열과 그 당시 현재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이 싸우는 그런 양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공정하게 재판이 되겠냐고. 원고도 윤석열이고 피고도 윤석열인데 그러면 이런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뒤로 미루는 거야. 윤석열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판해야 돼요. 판사는 이런 결정을 내렸어야 돼. 근데 딱 하니 윤석열 승소 결정 내려준 거야. 과거의 윤석열이 현재 윤석열을 이기는 황당무계한 사태가 생긴 거예요. 응? 그러니까 윤석열은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은 물론이고 검경은 물론이고 판사들로부터 특혜를 입었고 가장 불평등한 특권 계급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 습관이 또 도진 거죠. 그러면서 잡아갈 거면 잡아가. 내 지지자들 불러와가지고 깽판 칠 거야. 이런 거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바로 그 사건. 지난 1월 달 있었던 한남동 대결투 이 사건.
극우 세력들은 윤석열 집으로 올라가는 한남동 간사로 올라가는 길을 가로막고 경찰과 대치를 했고요. 우리는 또 그 주변에서 진눈깨비를 맞아가면서 이렇게 은박 담요를 뒤집어 쓰고 싸웠죠. 이 모습을 우리가 키세스 시위대라고 불렀습니다. 이 지난 1월 달에 그 추위 속에서 우리가 싸웠던 그 기억, 이거를 우리가 지금 재현하게 생겼어. 윤석열은 이걸 지금 재현하고 싶은 거야. 아니, 그래서 뭐가 이롭나요? 자, 첫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의 발목을 잡는다. 둘째는 뭐 국힘당에 일정한 경고 메시지를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국힘당이 윤석열을 손절하려고 하고 있죠. 국힘당이 윤석열을 버리려고 한단 말이야. 이런 국힘당에 대해서 윤석열은 야, 니들 나 버리면 알지? 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끌어올 수 있어. 이 사람들의 지지는 이제부터 니들로부터 떨어지는 거야. 국힘당 두 개로 쪼개진다? 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즉 국힘당에서 더 이상 윤석열과 선전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김용태도 그렇고 지금 국힘당의 그 많은 지금 국힘당 지금 지도부들은 윤석열하고 지금 거리두기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거를 윤석열은 막아야 되는 거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자기 지지자를 끌어모으는 거야. 그래서 난동을 한번 부려버리는 거야. 봐! 내 힘이 아직도 이렇게 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나쁜 놈이죠.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요. 자, 지난 1월 달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난 1월 달 윤석열이가 안 잡혀 들어가려고 깽판 칠 때 그 무렵에 이게 환율 그래프예요. 이게 14일과 15일 이렇게 돼 있는데 윤석열이가 잡혀가기 직전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잡혀가자마자 환율이 뚝 떨어져 버려요. 이때까지만 해도 환율이 정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었는데 윤석열이가 잡혀가자마자 뚝뚝뚝뚝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눈에 확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경찰이 투입됐다는 소식이 들어가니까 1차로 한번 떨어져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잡혀 나온다 소식이 들으니까 또 뚝 떨어집니다. 윤석열 때문에 당시 우리나라 환율이 엉망진창이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환율 그래프를 보세요. 반대로 윤석열이 풀려났을 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때는 주가지수가 뚝 떨어집니다. 윤석열 석방, 지기현이가 윤석열 석방 판결을 내렸다고 했을 때 갑자기 주가가 뚝 떨어져. 이거 보세요, 이거. 계속 주가가 오르다가 윤석열 석방하니까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번에 또 윤석열이 또 체포영장 가지고 또 생쇼를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는 거죠. 윤석열은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당시 기사도 한번 볼게요. 당시 기사에 뭐라고 났느냐. 윤석열 구속 취소에, 그러니까 윤석열 석방 소식에 코스피 낙폭 확대, 코스닥도 하락, 개인 순매도 뒷걸음질. 예, 보이시죠? 그 당시 윤석열이가 안 잡혀가려고 뻗대는 동안에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이 됐었다고. 환율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오르고 주가는 떨어지고. 근데 그 상황이 또 생기는 거야. 물론 그때만큼 뭐 여파가 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게 발목 잡힐 시간이 없잖아요. 나라 경제를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 윤석열을 풀어준 지기현이가 때려치길 놈인 거죠. 이거 진짜 정말 나라가 어찌 되든 간에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든 간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그냥 제 멋대로 판결할 수도 있는 이런 자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믿고 윤석열이가 지금 설치고 있는 거예요. 참, 진짜 열받죠.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윤석열을 가만 놔두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열심히 싸울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윤석열 네가 그렇게 뻗대더라도 너는 감옥행을 피할 수 없어. 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윤석열이가 나라를 망치려고 하면은 그럴수록 우리는 더 윤석열을 감옥에 보내야 되는 겁니다.
정권 초기라서 부담된다 이딴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윤석열 다시 재구속 뭐 이게 체포영장 발부 이래서 아크로비스타로 쳐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분명히 민주 진보 진영을 위장한 이상한 새끼들이 나타나서 정권 초기에 이런 소란을 일으키면 되네 마네 이런 개소리를 시전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을 조기에 제압해 줘야 되죠. 제가 그렇게 하자, 그럴 준비를 하자는 뜻에서 오늘 이 방송 준비했습니다. 윤석열의 속내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노리는 바는 무엇이니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자. 그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이의 의도, 계획, 음모가 성공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